우리 교재에 이제 18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권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가압류가 말소해준 권리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선순위고요. 확정일자는 후순위입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상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감정가가 2억 8천이고요. 건물은 33평짜리 아파트, 전용 면적 25.67평. 근데 대지는요? 몇 평이죠? 없죠, 대지 면적이. 요게 이제 대지권 미등기다라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2006년에 했던 사건인데,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게 다가구 얘기할 때 땅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토지 등기가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땅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확실한데, 아파트 빌라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땅에 대한 개념이 살짝 없고요. 그냥 등기를 띄워도요, 101동 101호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아파트 내가 몇 호에 있는지만 등기가 뜨잖아요. 근데 그 등기에 사실은 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아파트 101동 101호를 가지고 있지만 땅은 아파트가 서 있는 땅 전체 중에 일부는 내 거다 라고 아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지권이라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사시면, 오피스텔에 사시면 등기를 한번 띄워보셨으면 대지권이라는 항목을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100%라고 할 수 없어. 왜? 가끔 이런 대지권 미등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의 이렇게 전체 땅 얼마 중에 일부 얼마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건요, 등기에서 이 대지권에 대한 항목 자체가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등기에 대해서 배웠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올구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표제부에 대지권에 대한 항목이 꼭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부에서 대지권 항목이 쓱 사라져. 그리고 그냥 갑구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예 등기에 뭐 미등기예요, 없어요라고 딱 써주면 눈에 확 띄는데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삐용삐용삐용 경고문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가. 이 사건의 경우도요, 대지권이 그냥 미등기인 상태로 경매에 뜬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그럼 무슨 소리냐면요, 대지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 뭐 예를 들면 401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401호 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땅 전체 중에 일부 또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n분의 1을 하죠. 이게 뭐 80평 땅이고 여기 아파트가 뭐 16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80평 중에 16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즉 5평은 내 거예요 라는 게 이제 대지권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대지 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대지 지분이 있다, 대지권에는 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미등기예요. 등기가 아니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요, 반드시 대지 지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빠져 있다 이 뜻이고요.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단순 누락이냐, 진짜로 없기 때문에 안 쓴 거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 누락이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경매 떴을 때 그 경매의 감정가로 구분합니다. 감정가. 감정가 구분에 건물은 얼마고요, 땅은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감정가야. 한번 감정가를 유심히 보세요. 건물 얼마에 땅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으면 대지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땅이 없어, 건물만 내 거야, 그러면 감정가 자체가 건물만 표시돼요. 자, 도난도 사건 보세요. 감정 가격에 보면요, 대지는 8,400, 건물은 1억 9,600, 합쳐서 2억 8천, 대지는 8,400, 건물은 1억 9,600. 제가 지금 다른 사이트를 보여준 건데요, 다 똑같이 써있죠? 이렇게 감정가에 건물과 토지를 다 표시를 해줘. 그 얘기는 대지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있는데 단순히 등기에서만 누락된 케이스다 이런 얘기예요. 저런 사건이면 낙찰받은 다음에 잔금치로 소유권 넘길 때 등기 비용을 좀 더 줘가지고요, 토지 등기를 같이 대지권으로 붙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진짜로 없는 경우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감정가에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하나, 인천 사건 2008타경의 그 이 사건 보시면 감정가가 4,700인데 토지는 없어. 건물만 100% 4,700이다. 이런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없는 게, 이런 건 눈에 확 띄어요. 봐봐, 감정가가 100% 건물이야. 토지가 없어. 게다가 주의사항 보잖아요. 건물만 입찰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옆에 두 번째 사건 보실래요? 두 번째 사건도 보시면요, 대지권 미등기인데 대지권은 아예 없음, 건물 철거라는 판결이 났음,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대지권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보기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뭐야,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네, 야 건물 치워라 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게 건물 철거 소송이에요. 다시 여기 왼쪽 사건 보실래요? 거기 보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강제기명 써 있잖아요. 말소해준 권리는 뭡니까? 압류겠죠. 네, 압류 이하 말소야. 근데 3순위에 걸려있는 가처분이 있죠. 이거 당연히 후순위니까 소멸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주의사항 보세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권 가처분이 있음. 자, 요거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예외. 후순위인데도 소멸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건물 철거 가처분. 이거는 철거 소송 중이라는 얘기야. 항상 그래. 건물만 경매를 나오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주가 가만 안 있어요.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토지 소유주가 낙찰받거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소송을 일단 해놔. 그래야 낙찰가 떨어지니까. 낙찰가를 쭉 떨어뜨린 다음에 본인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철거 소송 중인 거고요. 그 철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말소에 안 들어가요. 건물 철거는요. 이런 얘기다. 경매 사건 볼 때 대주권이 미등기인 거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대주권이 진짜로 없는 거는 좀 고민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대주권 미등기 봤고요. 가끔 우리가 대주권 미등기 중에 안전한 것 같은데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분명히 감정가에 대지 감정가랑 건물 감정가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단순 누락인 것 같아. 근데 이게요, 미분양 아파트예요. 일산의 위시티가 되게 유명한데 최근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이런 데가 다 이제 정리는 되긴 되는데, 자, 이 사건의 경우도요, 이거는 뭐냐면요,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분양 아파트야. 즉 분양이 안 된 거야.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요, 뭐가 문제냐, 대지 대금이, 토지 대금이 납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애초에 대주권은 있어. 근데 대주권에 대한 사용 권리는 있어. 단 돈은 내라 이겁니다. 나중에 분양 대금을 완납해라.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또 조심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통으로 매매가 나왔을 때 저희 실조팀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하나씩 살까? 이러면서 갔던, 자, 그 사진이 떴네요. 네,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할 거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대주권 미등기는 컷.